따스한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어린 소녀 수지는 작은 강아지 별이를 안고 있었다. 별이는 아직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작은 강아지였지만 이미 수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지는 매일 저녁 별이를 위해 조심스레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잘 자라 별이야. 달님도 널 지켜볼 거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별이는 그녀의 노랫소리에 맞춰 꼬리를 흔들었고 점점 눈을 감으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수진에게 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별이는 그녀가 외로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였다.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수지는 혼자 남겨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별이는 그런 그녀에게 늘 따뜻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수진의 건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 생각했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빠졌다.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그녀는 가장 듣고 싶었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수진이 부르던 그 자장가 멜로디를 별이가 하울링으로 흉내내기 시작한 것이다. 밤마다 별이는 창가에 앉아 고요한 하울링을 이어갔다. 그것은 마치 수진을 위해 노래를 대신 부르는 듯한 신비한 느낌이었다. 별이야, 네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별이의 하울링은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별이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수진의 열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적처럼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마치 별이가 노래로 그녀를 치유하는 것만 같았다. 수진은 별이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고 둘 사이의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수진의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그녀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렸다. 수진의 가족과 친구들은 무력감을 느꼈지만 별이만은 여전히 그녀 곁을 지켰다. 별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진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진은 또다시 별이의 하울링에 눈을 떴다. 그러나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그 소리가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저음에서 고음으로 넘어가는 비명 같은 울음과 그 안에 담긴 애절함이 수진의 심장을 찔렀다. 별이, 무슨 일이야? 수진은 힘겹게 속삭였다. 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창밖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도 이상한 형광빛이 비쳤다. 마치 별이와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수진은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들을 보았다. 낯선 군복 차림의 남자가 있었고 그는 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기에 수진은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느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그 손길에 살짝 몸을 기댔다. 며칠 후 수진의 아버지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군용 목걸이와 낡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수진과 닮은 한 소녀가 군인과 함께 서 있었고 옆에는 지금의 별이와 똑같은 강아지가 있었다. 이건 별이의 과거일까? 수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짖으며 사진 속 군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별이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두려움과 애통함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이 사진 속 사람은 누구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내 옛 친구, 민수야. 그는 특수부대 군인이었는데 몇 년 전 작전 중에 숨졌어. 별이는 그와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군견이었다고 들었어. 수지는 놀라움과 슬픔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별이는 그냥 강아지가 아니었네요. 맞아. 그는 충성심 강한 전사였어. 그리고 이제는 네 친구가 된 거지. 하지만 별이의 노래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어느 날 밤 별이가 짖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방 안에 무언가가 나타난 것처럼 공포에 질린 듯 움직였다. 수지는 별이의 행동을 따라가려 했지만 몸이 너무 약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별이, 무슨 일이야? 도와줘. 별이는 갑자기 하울링을 멈추고 창문 너머 어둠 속을 응시했다. 그 순간 수진의 몸 주변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를 지켜야 한다. 수진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수지는 별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별이의 하울링에는 단순한 애통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둘만 아는 신비로운 언어였다. 수지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에 남아있던 오래된 군복과 장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속에는 민수의 수첩과 몇 장의 편지가 있었다. 수첩에는 그의 임무 기록과 함께 별이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 별이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야. 그는 민수의 최측근이자 생명을 여러 번 구한 영웅이다. 수지는 손떨림을 겨우 참고 수첩을 읽었다. 편지 한 장에는 민수가 별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별아, 네가 이 글을 본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살아남아 다시 누군가와 함께 행복해지길 바란다. 그날 밤 별이는 수진의 침대 옆에서 이상한 울음을 냈다. 평소와 달리 그 울음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다. 수진은 몸을 일으켜 별이를 달래려 했지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누구냐? 수진은 힘없이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대신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다음 날 수진은 민수의 동료였다는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지훈. 현재는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다. 지훈은 수진에게 민수의 죽음에 숨겨진 비밀을 알려주었다. 민수는 단순한 전사로 죽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음모에 휘말렸고 그 사건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지훈은 수진과 별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진은 이미 위험에 휩싸였다는 것을 느꼈다. 별이의 하울링이 밤마다 더 강해졌고 때때로 집 주변에 누군가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밤 별이는 갑자기 방을 뛰쳐나갔다. 수진은 몸이 힘들었지만 별이를 쫓아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다. 창고 안에는 먼지가 쌓인 채 군복과 무기들이 널려 있었다. 이게 무슨 장소지? 수지는 손전등을 켰다. 그 순간 별이가 창고 깊은 곳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갑자기 낡은 상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안에는 민수가 숨겨둔 USB와 함께 메모가 있었다. 진실을 찾아라. 진실이 널 구원할 것이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USB를 꺼냈다.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민수가 찍은 영상들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민수는 누군가의 음모를 폭로하려 했고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때부터 수진과 별이의 삶은 점점 더 위험에 빠져들었다. 누군가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민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었다. 별이, 우리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수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응원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별이의 하울링은 더욱 애절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정의를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밤은 더욱 짙게 내려앉았고 창고에서 발견한 영상은 수진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민수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 경고였고 그 경고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은 지훈과 함께 영상에 나온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 등장한 한 남자는 민수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지만 그 후 사라진 상태였다. 그의 이름은 한성우. 한성우가 사라졌다고?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건가? 지훈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수진과 지훈은 별이와 함께 한성우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별이는 어느 순간부터 한성우가 숨어 있을 법한 장소를 향해 길을 인도했다. 그곳은 오래된 군부대 기지였다. 기지는 이미 폐쇄되어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별이는 낡은 건물 주변을 꼼꼼히 탐색했고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쪽 벽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기 뭔가 있어. 수지는 흙더미를 치우자 오래된 문서 몇 장과 함께 작은 USB를 발견했다. 문서들은 군 내부 비밀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USB에는 민수가 수집한 증거 영상들이 더 있었다. 이건 군 내부의 비리와 음모에 관한 증거야. 민수는 진실을 밝히려 했던 거야. 지훈은 손을 떨며 말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군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의 집 주변에 낯선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별이는 즉시 경계하며 짖기 시작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어. 수진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 이어서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별이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수진을 보호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수진이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창문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퍼졌다. 별이는 거칠게 짖으며 침입자를 막으려 했지만 그 순간 낯선 손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멈춰! 낯선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다. 수지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는 바로 한성우였다. 내가 왜 널 막아야 하지?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는 내가 믿었던 동료였어. 하지만 그가 파헤친 진실은 너무 무서웠지. 나도 이 일에 휘말렸어. 하지만 이제 너희를 보호하러 왔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짖었고 수진과 지훈, 한성우는 급히 피신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끝내야 해. 민수의 죽음도 이 음모도 모두 밝혀야만 해. 수진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누군가는 그들의 진실 추적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고 수진과 별이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별이는 고통스럽게 짖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희망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함께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수진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날 밤 도망치듯 빠져나온 낡은 기지 근처에서 수진, 지훈, 한성우, 그리고 별이는 폐가처럼 보이는 외딴 오두막에 몸을 숨겼다. 불 꺼진 작은 방 안에서 네 사람, 셋과 한 마리는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아직 누군가 그들을 찾고 있는 듯 자동차 불빛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별이는 짖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우릴 포위하려고 해. 한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가 추적하던 파일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어. 이건 사람을 조작하는 프로젝트야. 조작? 지훈이 되물었다. 특정 개를 감정적으로 훈련시켜 사람과 연결되게 만드는 연구였어. 전장에서 병사가 죽으면 걔는 남은 감정 잔재로 움직이게 되지. 민수는 이 실험이 실패한 줄 알았지만 성공한 개체가 있었어. 그게 별이야. 수지는 무심코 별이를 바라보았다. 그럼 별이는 감정으로 노래를 기억하는 거야? 내가 불러준 자장가를 따라하듯이? 어... 한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별이의 뇌파가 특정 패턴을 따라가. 마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듯이 말이야. 그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별이가 내가 아플 때 자장가를 따라 울었던 거구나. 그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기억된 감정이었어. 그때 문득 한 아이의 사진이 USB 안에서 발견되었다. 작은 소녀의 얼굴. 이 아이 누구야? 수진이 물었다. 한성우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아이는 실종된 내 딸이야. 실험을 지켜보던 중 그녀가 어딘가로 사라졌어. 별이와도 연관이 있을 거야.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설마 별이는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쩌면 그 기억이 남아 있었고. 수지는 멍하니 별이를 바라봤다. 그 순간 별이가 천천히 그녀의 무릎 위로 앞발을 올리며 낑낑거렸다. 그리고 낮게 길게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자장가였다. 지금까지 수진이 그에게 불러줬던 자장가의 멜로디가 음정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확실히 살아있었다. 모두 숨을 죽였다. 한성우는 눈가를 훔쳤다. 그 아이가 노래를 불러줬었어. 내 딸이. 이 노래는 그녀가 부르던 거였어.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혹시 별이는 그 아이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야?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별이가 마지막 순간을 목격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 그 순간 별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귀를 쫑긋 세우더니 창밖을 향해 낮게 짖기 시작했다. 누구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갔다. 밖에는 고요한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폭발음, 창문이 산산조각나며 오두막 한편이 날아갔다. 수지는 별이를 안고 바닥에 엎드렸고 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우릴 찾아냈어. 빨리 나가야 해. 모두가 뛰쳐나왔다. 별이는 앞장서서 달렸고 그의 방향은 망설임 없었다. 깊은 숲속으로 숨이 턱 막히도록 달린 후 그들은 버려진 기찻길 아래 오래된 배수 터널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상하게도 별이가 익숙한 듯 망설이지 않고 안쪽 깊숙이 걸어갔다. 그리고 어두운 터널 끝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별이.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흙과 먼지로 뒤덮인 작은 몸이 희미한 손전등 불빛에 비쳐 앉아 있었다. 소녀였다. 하늘이. 한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 노래 불렀어. 별이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 소녀의 손을 잡았다. 너희 둘 서로를 지켜준 거야. 별이는 그녀 곁에 다가가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눕혔다. 그 장면은 숨이 멎을 듯한 고요와 감동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감동도 오래가지 않았다. 하늘이의 손목에는 이상한 표시가 있었다. 금속처럼 반짝이는 작은 칩,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엔 미묘한 흔들림. 지훈은 입을 다물고 천천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야. 누군가 아이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 그 순간 터널 바깥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수지는 별이를 끌어안고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터널 안은 숨이 막히도록 조용했다. 하늘이는 수진의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별이는 가만히 그녀 곁에 머리를 뒤인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한성우는 눈앞에 있는 딸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혼란스러웠다. 하늘아, 정말 너 맞니? 소녀는 눈동자를 천천히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 나 별이랑 계속 같이 있었어. 이 터널 안에서. 지훈은 하늘이의 손목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곳엔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는 금속 칩이 박혀 있었다. 이건 뭐지? 그가 물었다. 하늘이는 불안한 듯 그 손을 뒤로 숨기며 말했다. 그냥 무서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갔을 때 넣은 거야. 별이가 지켜줬어. 그래서 도망쳤어. 한성우는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다. 그 품 안에서 하늘이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근데 왜 자장가가 바뀌었어? 수진 언니가 부르던 노래랑 조금 달랐어. 그 말에 수진은 멈칫했다. 바뀌었다고? 하늘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였어. 근데 어느 날부터 별이가 다른 멜로디를 따라하더라. 더 따뜻하고 더 아픈 느낌이었어.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처럼. 그때 지훈이 무언가를 떠올린 듯 USB를 꺼냈다. 그 안에 있던 녹음 파일 한 번 더 들어보자. 노트북에 연결한 USB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로 수진의 자장가였다. 그러나 중간부터 멜로디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하늘이가 말한 새로운 멜로디로 이어졌다. 이건 수진이 중얼거렸다. 내가 가끔 꿈에서 흥얼거리던 멜로디야.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한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억제될 수 있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 너와 별이 사이엔 단순한 유대가 아닌 깊은 공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순간 별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엔 전보다 훨씬 더 길고 높고 처절한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 울음에 반응하듯 하늘이의 손목에 박힌 칩이 점점 더 강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멈춰! 지훈이 소리쳤다. 이 칩, 반응하고 있어. 별이의 울음에 동기화되나 봐. 그러자 하늘이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싫어, 제발. 멈춰줘. 머릿속이 아파. 수지는 급히 별이를 끌어안았다. 그만 울어, 별이야. 괜찮아. 하늘이는 괜찮아. 네가 그만두면 돼. 별이는 눈을 껌벅이며 천천히 울음을 멈췄다. 하늘이는 무너질 듯 쓰러지며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한동안 초점이 없었고 그러다 문득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넌 전에 봤어. 나 아주 어릴 때 너는 울고 있었어. 그게 옆에서. 이름도 같은 자장가도 있었어. 모두가 얼어붙었다. 수지는 숨을 삼켰다. 무슨 말이야? 난 널 처음 보는 걸? 하지만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다. 너 나랑 같은 실험실에 있었어. 그때 너도 울었어. 그리고 걔가 너를 감싸 안았어. 별이처럼. 지훈이 노트북에서 빠르게 다른 파일을 검색했다. 이건 그냥 실종 사건이 아니야. 너희 둘 다 그 실험의 일부였어. 그때 터널 입구에서 또 한 번 폭발음. 콘크리트가 무너지며 입구가 차단되었다. 그리고 메탈릭한 발소리. 찾았군.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터널 안으로 울려 퍼졌다. 드디어 모두 모였네. 두 개의 열쇠, 하나의 개, 그리고 기억을 되살린 노래. 한성우는 아이들을 뒤로 물리며 말했다. 누구냐? 그 실루엣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눈빛은 싸늘했고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난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설계자, 내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지, 한성우. 한성우의 눈이 번쩍 떠졌다. 뭐라고? 그래. 네가 도망쳤던 날 아내는 우리에게 자진해서 왔지. 그리고 딸은 남았고 걔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매개체가 되었지.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내가 기억하지 못한 건 다 실험이었어요? 그 남자는 피식 웃었다. 내 기억은 제거되었지. 너무 많은 데이터를 품고 있었거든.
자장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신경 동기와의 코드였지. 별이가 으르렁거렸다. 그때 지훈이 무언가를 손에 쥐었다. 지금 터널 내부의 공명 주파수. 별이의 울음으로 증폭시킬 수 있어. 그걸 쓰면 하늘이와 수진의 뇌파도 위험해질 수 있어. 한성우가 소리쳤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내가 자장가를 부를게. 별이는 나를 따를 거고 하늘이도 나를 기억해. 그 울음이 아니라 노래로 막아야 해.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자장가로 무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다. 별이가 반응했다. 하늘이도. 두 사람의 눈동자가 동시에 번쩍이며 그 순간 터널 안은 공명하듯 떨리기 시작했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설계에 없던 결과야. 벽이 갈라졌다. 칩이 부서졌다. 별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곧 다시 자장가의 선율로 변해갔다. 그리고 수진의 마지막 구절. 잘 자라, 별이야. 이제 괜찮아.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던 저녁, 연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침대에 누웠다.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눈빛에 미묘한 생기가 돌았다. 그녀의 손끝이 이불을 느릿하게 움켜쥐며 고요한 속삭임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몽이야, 오늘은 네가 먼저 불러줄래? 몽이는 그녀의 침대 곁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머리를 기울였다. 잠시 후 마치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우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의 음률이었다. 그 소리를 들은 연우의 아버지 서진은 거실에서 멈춰섰다. 숨을 들이마신 채 그는 믿을 수 없는 얼굴로 딸의 방 쪽을 바라봤다. 아이가 부르던 그 자장가의 멜로디가 개의 울음 속에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몽이를 오랜 시간 동안 바라보았다.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몽이의 눈빛에는 이해와 기억이 있었다. 사람의 감정을 꿰뚫는 깊고 오래된 무언가. 며칠 뒤 연우의 상태는 조금 더 악화되었다. 고열에 시달리는 밤, 의사는 입원을 권유했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몽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그녀의 바람대로 몽이는 병실 침대 옆에 허락받은 특별 동반견으로 함께 있게 되었다. 매일 밤 연우가 깨어 있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 동안 몽이는 그녀의 손을 핥고 자장가의 멜로디를 길게 울어주었다. 간호사들과 병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종종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그날 연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몽이는 조용히 그녀 곁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병실 밖으로 나가려는 듯 문 앞에 섰다. 잠시 후 스스로 문을 밀고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서진이 뒤늦게 몽이를 발견했을 땐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몽이는 병원 정원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가 끝났을 때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낙이 익었다. 연우의 어머니. 실종된 지 7년이 넘은 그녀였다. 이 노래. 내가 불러주던 노래였어. 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몽이의 기억 속 자장가는 지연이 그녀의 아이에게 부르던 자장가였다. 몽이는 단순히 연우와의 시간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이 가족이 함께였던 기억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다만 이 아이가, 이 개가 나를 불렀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연은 천천히 병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진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날 밤 병실에 지연이 들어서자 몽이는 침대 옆으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연우가 깨어나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엄마, 눈물과 감격이 뒤섞인 순간 병실엔 다시 자장가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이번엔 지연의 목소리로. 몽이도 함께 울었고 연우의 손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병원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알 수 없는 정전, 그리고 병원 전체에 울리는 경고음. 전산망이 해킹됐습니다. 모든 보호자분들은 비상 대피해 주십시오. 혼란이 일기 시작했다. 병원 안이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서진은 병실 문을 굳게 닫고 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문 앞을 지켰다. 그리고 몽이는 서서히 문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병원 안은 긴박한 공기로 뒤덮여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엘리베이터는 멈춰섰으며 비상등만이 복도를 흐릿하게 밝혔다. 병실 밖에서 누군가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진은 병실 문을 등지고 섰다. 손에는 급히 잡은 의자 다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몽이의 으르렁거림에 귀를 기울이며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누군가 병원을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지연아, 연우를 안고 침대 아래로 가. 혹시라도 위험하면 바로 병실 창문으로 탈출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연우를 안아 이불 아래 숨겼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눈빛은 깨어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야? 괜찮아. 우리 몽이가 여기 있잖아. 바로 그때 병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려졌다. 딸깍 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몽이는 순간 튀어오르듯 병실 문 앞에 몸을 던졌고 으르렁임이 짙어졌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다. 열지 마! 서진이 외쳤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 문 앞에서 속삭였다. 서진 씨.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익숙하지 않은 듯 어딘가 기계적으로 느껴졌다. 당신 딸은 열쇠입니다. 걔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무언가 튕겨나갔고 폭발음과 함께 문이 흔들렸다. 병실 창문이 울려 퍼졌고 연우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몸을 더 깊숙이 파묻었다. 서진은 결심한 듯 문고리를 붙잡았다. 당신은 누구지? 오래전 당신의 아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기억하십니까? 무성기억전이라는 실험 말입니다. 뭐라고? 그게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그는 기억의 저장소였고 당신 아내는 그 실험의 중심이었습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그가 차근차근 수사했던 기억들, 연우가 부르던 자장가, 몽이의 반응들 모두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우린 이 개를 되찾아야 해요. 당신 가족은 단순한 감정의 매듭이 아니라 열쇠예요. 인간 감정의 회로를 복원하는 마지막 조각이죠. 그 순간 몽이는 갑자기 침대 아래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연우 곁에 몸을 낮추고 낮게 울기 시작했다. 마치 경고하는 듯한 소리. 그러다 연우가 속삭였다. 아빠 문을 열어줘. 안 돼. 위험해. 몽이가 그 사람을 알아. 그 사람 엄마가 예전에 얘기한 박사님 같아. 뭐? 지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연우야, 그 이름 어디서 들었어? 몽이 꿈에서 들었어. 아주 어릴 때 엄마가 병원에서 부르던 이름이야. 박사님은 항상 몽이를 보며 실험실에 데려갔어.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진은 딸을 바라보았다. 네가 몽이의 기억을 본 거야? 연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몽이가 보여줬어. 노래 부르며. 그때 병실 문이 쾅 하고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외부에선 중무장한 남성 둘이 병실 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서진은 병실 뒤쪽 창문을 열며 소리쳤다. 지연, 연우를 데리고 나가! 그럼 너는? 나는 이놈들을 막을 거야. 몽이랑 함께.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몽이가 낮게 울더니 병실 문 앞으로 튀어올랐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군견처럼 정밀했고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한 사냥꾼 같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첫 번째 남성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몽이는 그의 손을 물어 뜯었고 피가 튀었다. 뒤이어 서진은 의자 다리로 두 번째 남성을 막아섰다. 싸움은 격렬했고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몽이는 한 번도 연우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오직 방어 그리고 경계만. 지연은 연우를 안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곳엔 병원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응급 탈출 계단이 있었다. 조심해, 꼭 따라올게.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 순간 몽이가 다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자장가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건 외침이었다.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그리고 동시에 병실 바닥에서 붉은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지하에서 무언가 올라와요. 연우가 속삭였다. 서진은 병실 바닥 구석을 바라보았다. 작은 격자 환풍구 아래로 기계음과 붉은 불빛이 넘실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개가 기어 올라왔다. 눈이 없는 금속의 개. 그들은 실험을 멈추지 않았어. 병실 바닥의 환풍구를 통해 올라온 금속개는 마치 악몽이 형체를 갖춘 듯한 모습이었다. 눈 대신 붉게 빛나는 센서가 번쩍였고 턱에는 전기 충격 장치와 주입기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 움직임은 기계답게 일정하면서도 너무나도 생물처럼 위협적이었다. 서진은 몽이와 그 괴물 사이에 몸을 던졌다.
몽이는 뒷걸음질 치며 서진의 옆으로 붙었고 털을 바싹 세운 채 낮게 울었다. 마치 자신과 동일한 과거를 가진 존재를 앞에 두고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했다. 그 개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실험실에서 목격한 프로토타입이야. 에코운이라고 불렸지. 너 그 실험에 관여했었어? 서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나는 도망쳤어. 하지만 그건 단지 나만의 죄책감일 뿐이야. 연우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몽이를 그곳에서 빼냈어. 실험이 너무 잔인했거든. 개들에게 감정을 주입하고 다시 빼앗는 실험. 거기서 몽이는 살아남은 유일한 존재였어. 그 순간 에코원이 서서히 병실 안으로 발을 디뎠다. 금속 발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전율을 자아냈다. 그리고 그 센서가 지연은 경악하며 그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연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안 돼. 몽이가 싸울 거야. 바로 그때 몽이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전의 자장가도 경고도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 마치 노래이자 외침인 듯 한음 한음이 병실을 진동시켰다. 그건 지연은 놀란 듯 속삭였다. 감정 공명 파장? 에코울의 센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부 회로에 불꽃이 튀었고 몸이 비틀렸다. 마치 몽이의 울음이 그것의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키는 듯했다. 서진은 고통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말했다. 계속해. 계속 불러. 연우는 그 소리를 따라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엄마에게 들으며 불렀던 그 자장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확고하게. 달빛 아래 조용한 밤, 우리 함께 꿈을 꿔요. 에코인이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갑자기 환풍구 쪽에서 또 다른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두 번째 금속계. 그보다 더 크고 무거운 구조체. 더 와. 지연은 창백해지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 병원을 실험장으로 바꿨구나. 몽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그의 울음은 점점 높아졌다. 마치 기억 속 어딘가를 강제로 열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연우가 눈을 감더니 쓰러졌다. 연우! 지연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그러나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엄마, 난 괜찮아. 몽이랑 함께 꿈속에 있어. 지연은 경악하며 아이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아주 미세하게 몽이의 눈동자와 동일한 빛이 번뜩였다. 기억, 공유가 시작됐어. 지연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병실 천장이 쿵 하고 흔들렸고 병원 전체가 정전되었다. 모든 장비가 꺼졌고 기계 개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병실의 벽 일부가 갈라졌다. 그 뒤에서 오래된 비밀 통로처럼 연결된 작은 실험실이 나타났다. 컴퓨터와 기기들이 먼지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중심에 거대한 저장 장치가 있었다. 여기가 서진은 이를 악물며 몸을 일으켰다. 모든 것의 시작이군. 지연은 눈을 떼지 못한 채 몽이와 연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여기서 감정의 백업 실험이 시작됐고 내 아내도 여기에 모든 걸 저장했어.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무슨 말이야?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감정 일부를 몽이에게 그리고 연우에게 연결시켰어. 몽이가 연우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었던 이유, 연우가 그의 기억을 꿈에서 본 이유, 모두 그녀의 선택이었어. 그러나 그 순간 저장 장치의 불빛이 꺼지더니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떠올랐다. 지연은 입을 가리며 속삭였다. 유라. 그건 서진의 아내이자 몽이의 옛 주인이며 연우의 엄마였다. 그녀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천천히 웃고 있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의 계획은 성공한 거야. 감정은 소멸되지 않아. 오히려 전이 되고 살아남아.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그리고 너희 셋은 이 감정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가족이야. 영상 속 유라의 얼굴은 흐릿하게 웃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과 결의, 그리고 아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너희는 실패가 아니야. 몽이, 연우, 그리고 서진. 당신은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영상이 끊기자 병실 안의 공기는 정지된 듯 조용해졌다. 몽이는 화면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고개를 기울이며 마지막 장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서진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의 가슴 속에는 밀려드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유라는 알고 있었던 거야. 지연이 낮게 말했다. 이 병원이 언젠가 다시 깨어날 거라는 걸.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한 거지. 기억의 백업, 몽이의 존재, 연우의 감수성까지. 그럼 이제 어떡하지? 서진이 물었다. 우린 그냥 도망쳐야 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우리가 끝을 내야 해.
그녀는 연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아직 의식은 흐릿했지만 아이의 얼굴은 편안했고 숨결은 고르게 이어졌다. 연우는 괜찮을 거야. 지연이 말했다. 지금 그녀는 유라와 몽이 그리고 자신 안의 감정을 정리하는 중이야. 잠시 후 세 사람은 비밀 실험실의 깊은 구역으로 향했다. 이곳은 폐쇄된 서버실이자 병원의 중앙 제어 장치가 숨겨진 곳이었다. 여기서 시스템을 종료하면 지연이 설명했다. 모든 감정 실험 자료와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져 다시는 이 프로젝트가 재가동되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서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그럼 몽이와 연우의 연결도 끊어지게 되는 거야? 지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 그건 이미 생물학적인 감정의 일부가 되었어. 이제는 기술이 아닌 진짜 유대가 된 거야. 그 순간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외부에서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오고 있어. 지연이 말했다. 시간이 없어. 서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시스템의 종료 절차를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감정 데이터 완전 삭제 준비라는 문구가 떴다. 지금부터 3분 안에 이곳을 떠나야 해. 그때 환풍구 쪽에서 다시 한 기계개가 튀어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그 기계는 파손되어 있었고 몸통 일부는 녹슬었으며 움직임조차 불안정했다. 마치 버려졌던 실패작이 스스로 기어나온 듯했다. 저건 지연이 입을 틀어막았다. 에코ゼ온 실험 초기 감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류를 일으켰던 개체야. 결국 감정이 과부하되어 자멸했지. 그러나 그 기계는 연우에게 다가가지 않고 조용히 몽이 앞에 멈춰섰다. 둘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몽이가 작게 울었다. 아주 낮고 슬픈 노래처럼. 그 기계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짧게 윙하는 소리를 내며 반응했다. 그것은 공감이었다. 이해했구나. 지연이 속삭였다. 서로 감정을 이해한 거야. 그리고 기계는 뒤로 물러서더니 스스로 제어 장치로 향했다. 그리고 기계팔을 코드 포트에 꽂았다. 외부 장치로부터 삭제 명령 수신된. 모든 데이터 초기화 시작 9%. 그는 서진이 중얼거렸다.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야. 곧 시스템이 꺼지고 서버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불빛이 꺼졌고 모든 기계들이 동시에 멈췄다. 병원을 빠져나와 도심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 햇살이 지평선을 물들였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연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몽이는 아이 곁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 서진이 묻자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몇 달 후, 연우는 건강을 되찾았고 평범한 아이처럼 뛰놀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장가를 잊지 않았다. 매일 밤 그녀는 몽이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몽이는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었다. 어느 날 밤 연우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몽이야, 엄마가 들리면 좋겠다. 이 노래. 몽이는 잠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울었다. 달빛 아래 두 존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노래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멀리 어디선가 유라의 기억 속에도 닿아 있었는지 모른다.